인하대에서 온 최정철입니다. 제1회 1대1로 한중 기업인 고위급 포럼 및 실크로드 카니발 문화 말여행 출범식에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이선호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귀빈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시간이 한 15분 발표해서 자료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 과제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한중이 긴밀한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신북방, 신남방 정책,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1대1로 기종점이 한반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 육로 외에 긴밀하게 항공협력이 돼야지만이 1대1로가 완성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한반도가 기종점이 되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중이 협력해서 남북의 도로, 철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에 있어서의 한중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향후 북방 정책과에 있어서 특히 러시아 진출에 있어서 한중이 협력할 수 있다. 또 신남방 정책으로서 동남아, 인도에 있어서 이 한중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6개의 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출발 자체가 시안, 정저우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또 천진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중요한 한반도가 비어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입니다. 바로 1대1로의 1대1로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를 기종점을 하는 정책이다 하는 것과, 거기에 첨부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또한 기종점을 한반도로 하고자 하는 것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수건의 과제이지만 남북 관계입니다. 그것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환황의 경제벨트 서해안 쪽입니다. 또 하나는 환동해 경제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적경지역 경제벨트입니다. 3가지를 연결시킴으로써 1대1로의 기종점이 한반도가 될 수 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 한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대1로 정책과 한반도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협력 방안은 한마디로 중국 1대1로의 기종점을 한반도로 한다면 좋은 협력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함께 하나의 지역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바로 삼국시대 백제에서도 이쪽 항로는 같이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신라에서도 신라와 당나라 간의 실크로드에 있어서 그 기종점은 신라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원나라, 송나라에 있어서도 고려 간에는 항로로서 하나의 긴밀한 관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천과 중국 간에는 전기 컨테이너 노선이 매우 조밀하게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과 중국 간에는 전기 카페리가 한 10개 노선이 지금 조밀하게 부채꼴 형식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대1로의 기종점을 한반도로 확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1대1로 정책은 결국은 육로와 해로로 두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늘길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논제로서 한중 간에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한중 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이 한중 간에 바로 민간인 비자 면제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 북방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한러 간에는 민간인까지 비자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한중 간이 더욱더 긴밀해지려면 민간인 비자 면제까지 하는 결단이 한중 정상들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중 간에 항공 자유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 과연 유럽 수준의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단적으로 이 항공 노선들입니다.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간의 긴밀한 항공 노선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 항공 노선에 있어서 현재 44개가 인천과 운항되고 있습니다만은 베이징은 141개, 상해 푸동은 101개, 그 다음에 광저우는 134개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럽의 예를 볼 때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이 중국과 100여 개, 특히 중국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중서부 지방으로 이 노선들이 확장될 때 진정하게 1대1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홍콩이나 그 다음에 방콕이나 나리타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천이 노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결국 한 100여 개 또는 베이징과 같은 수준으로 150여 개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남북 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단절을 중국이 한국과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부분에서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서해안 벨트입니다. 서해안 벨트에서 결국 강화에서 강화와 개성의 이 연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같이 자본이 참여해서 해결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해주로 가는 고속도로, 개성으로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같이 남북중이 협력해서 이 연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해안 쪽의 도로와 철도,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도 중국 자본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역시 동해안 쪽에서도 역시 도로, 철도를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해서 1대1로 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종점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있어서는 과거 한국 자본만 진출했던 것이
조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시 만약에 개성공단이 열린다면은 중국 자본 등 러시아 자본, 몽골 자본 등 국제 자본이 함께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황해도의 해주공단에 있어서도 함께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서해안 벨트를 완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화물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4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한중 간에 많은 항공 노선이 있을 때 한중 간의 주요 물류 거점에서는 적어도 물류센터를 교차 투자해 줘야지만이 여기에 참석하신 기업인들이 왕성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히 한국에 있어서 많은 제품들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전시 판매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자본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천항 신항이 있습니다. 주로 해주, 개성의 물동량도 함께 처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 중국 자본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특히 배후물류단지, 아까는 공항의 배후물류단지와 인천 남항의 배후물류단지, 인천 신항의 배후물류단지는 중국 자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이나 해주공단에서 제조를 할 때 송도국제도시는 R&D 또는 디자인센터로 함께 참여해서 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평화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백령도하고 중국하의 초고속 여객선은 굉장히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한중이 협력할 거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 3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만 국내 노선이 한 100여 개, 64개, 78개 정도의 한 70개에서 100여 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한 10개, 북경에서도 오랜 소련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결국 1대1로의 확장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물류 거점들, 그러니까 철도와 공항이 함께 있는 이 물류 거점들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문제입니다. 바로 해상의 실크로드인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항공 노선으로서 한번 이 협력의 정도를 측정해 본다면 인천국제공항이 동남아에 한 27개 노선, 북경이 18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2억 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결국 2개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남아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는 동일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 측면에서 중요한 물류 거점에 함께 진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인도가 급부상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10년간 적어도 1,500달러에서 인당 의미소도 10,000달러로 올라가는 측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노선은 베이징은 2개, 인천공항도 2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쪽과 협력을 많이 중국이 노력합니다마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면 더욱더 실효성 있는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감히 신북방,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어떻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일 급선무는 한중 간의 민간인 비자 면제를 통해서 좀 더
민간인들이 왕성하게 다니는 거, 항공 자유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협력 과제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